안녕하세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재테크의 약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덕후이자 재테크의 이제는 온 인생을 바친 것 같은 그런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님이신데요.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의 저자 김우나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을 낸 저자고요. 저도 이제 워킹맘으로 굉장히 오래 일을 하다가 2023년도에 이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테크 강사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재테크를 하신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셨나요? 제가 2013년도 처음 주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재테크는 하고 있었죠. 예적금도 하고 잘 모르지만 펀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계속 말아먹고 있었죠. 아, 그럼 2013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그쵸. 될까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해가 2013년도였어요. 와, 네. 벌써 10년이 넘게 시간이 또 흘렀네요. 네, 시간 너무 금방 가요. 그쵸. 근데 10년 하니까 되게 길어 보이지만 지금 딱 돌아보면 2013년이면 너무 금세 지나갔다 생각할 정도로.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도 너무 늦었다. 좀 아쉽다. 좀 더 빨리 내가 이런 투자의 세계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10년이 지났고 지금 내 나이랑 제 나이랑 비슷한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또 저도 똑같이 얘기를 드리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10년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늦지 않은 거죠. 그럼요. 네. 오늘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모신 김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좀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좋죠. 그 개인적인 궁금한 게 아마도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내가 질문하고 싶었던 걸 이 사람이 다 해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 가장 많이 하는 뭔가의 약간 걱정거리 네네. 그리고 고민거리가 이거 같아요. 아, 투자가 먼저예요. 대출을 갚는 게 먼저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고 맞아요. 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거나 뭔가 이제 좀 성인이 돼서 직장인이 됐을 때는 집을 또 맞아요. 대출을 받게 네네. 되거나 전세자금 대출이든 맞아요, 뭐 집 맞아요. 대출이든 가계 대출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둘 다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네네. 대출을 먼저 갚고 나는 종잣돈을 다음에 모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투자는 이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나중에 뒤에 가서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대출을 무조건 다 갚고 나서 돈을 모으겠다.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아, 그럼 시간이 길수록 더 유리하니 그럼요. 같이 시작하자. 네네. 근데 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나는 투자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공부도 안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예적금밖에 안 돼. 네. 근데 그 예적금이라는 거는 이율이 너무 낮은데 네네. 그에 비해서 대출 이자는 너무 높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내가 돈을 모은다고 적금만 해서는 사실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네. 걔가 지금은 뭐 2% 3%의 돈을 벌어오지만 공부를 어쨌든 같이 병행을 하면서 네. 투자를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는 이게 지금 15%가 될지 뭐 20%가 될지 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지금 2% 3%짜리를 지금 모으지 않으면 너무 또 뒤로 시간이 밀리는 거죠. 뒤로 밀린다. 네네. 그래서 힘들더라도 지금 대출 갚는 게 좀 버겁더라도 둘 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둘을 같이 해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유 자금이 없이 대출을 다 갚는데 너무 돈을 올인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에 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또 대출을 받아야 돼요. 맞아. 근데 이제 그때는 1금융권이나 2금 뭐 이런 데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맞아. 생기면 캐피탈 가야죠.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럼 신용금 등급도 막 엄청 떨어지고 그럼요. 이율도 엄청 높아지고. 네, 그런 일에 대비를 해서라도 여러분이 꼭 대출을 갚으면서 여유 자금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 여유 자금이 별일이 없으면 종잣돈으로 활용이 돼서 투자를 들어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저는 궁금했고 그러면 이제 처음 하는 뭔가 저처럼 제린이라고 하나요? 네네. 재테크 어린이 네, 아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는 조금 좀 쉽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성을 확보한 투자를 시작하는 길이 네네. 있다면 어떤 걸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사실 안정적인 투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리스크를 안고 가야죠. 그렇죠. 이제 내가 정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안정적인 투자,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는 세상에 없다. 맞아. 그거를 바라는 순간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달콤하게 유혹하잖아요. 맞아. 원금 보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옛날에 뉴스 기사 보면은 맞아요. 네, 보이스피싱 같이 그것도 당하면서 그렇고, 그다음에 홍콩 뭐 ELS, 맞아, 펀드 이런 것도 보면 은행에서 이제 영업을 할 때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그치.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 그래서 원금 보장되는 줄 알고 가입했다 이런 분들 네. 되게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사실 원금 보장되는 건 없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거. 아예 애초부터 네네. 거기에 대한 기대심을 갖지 않는 그쵸, 게 그쵸. 오히려 낫네요. 그래서 투자자로서 마인드를 먼저 갖추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마인드를 갖추고 모든 투자는 원금을 잃을 수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딱 하신 다음에 중요한 건 크게 잃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그 너도 나도 주식에 뛰어들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운동했죠. 동학개미 운동. 진짜.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요즘 약간 정말 제린이라서 할 수 있는 실수를 전 다 해온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갑자기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게 막 엄청 하늘로 치솟을 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또 그렇게 치솟을 줄 알고 또 제가 아주 고점에서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들 다 먹고 떨어져 나가는 네. 그 나가는 시점에 이제 샀어요. 네. 그래서 물타기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내려가면 조금 사고 내려가면 조금 사고 이래서 이제 손실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두 가지 종목의 그 타격이 되게 컸어가지고 아직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은 그냥 언젠가는 오른다. 내가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오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가장 저점에 계속적으로 여윳돈이 생기면 조금씩 한 주씩이라도 모아 가다 보면 그쵸. 언젠가는 투자 회복을 하겠더라고요. 원금 회복을 하겠더라고요.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언제냐의 문제죠. 언제냐의 문제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놓칠 있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그 돈을 좀 빼고 다른 데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 마이너스 난 손실을 그래도 회복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제린이잖아요. 네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주식하면서 사람들 돈을 왜 잃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측면이냐면 언젠가는 올 때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시기를 못 기다려서 사람들이 돈을 잃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하긴 했어요. 네, 그것도 있고 내 돈이 아니고 대출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감당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구나. 사실 제 주변에 그리고 약간 이제 여자분들은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심장 쫄리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가정을 운영하시니까 맞아요. 뭔가 여기서 너무 내가 무리하게 도박처럼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데 남자분들이 간혹 저희 남편 주변 사람들이 간혹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그렇게 큰 돈을 잃을 수가 있어? 난 이렇게 주식을 내가 오래 했지만 나는 그런 적은 없는데 맞아. 물론 저도 잃은 적이 있어서 책에 그런 이야기를 적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물어봤더니 대출을 이제 무리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주식은 주식대로 손실이 나고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감당을 못해서 손절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런 한탕을 노리는 것 때문이구나.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산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맞아. 그냥 남이 그 회사 사니까 뭐 간대. 따라서 하고. 지금 무슨 호재가 있대. 뭐 이제 앞으로 좀만 있으면 된대. 그렇죠. 특히 바이오가 좀 그런 맞아, 게 많잖아요. 뭐 임상 간대. 뭐 이러면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앞에서. 그냥 막 사는 거죠. 급하게. 근데 이제 오를 줄 알았던 애가 내가 사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 회사가 간다는 그 임상이 가긴 가는 건가? 잘 모르겠잖아요. 불안하고. 맞아. 근데 기사를 찾아봐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실을 확정을 지으시는 거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애써서 찾지 않아도 그쵸. 신문 기사에 계속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걸 알려주니까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버티면 언젠가는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더 좋은 회사가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라고 하면 뭐 일부 팔 수는 있지만 급하지 않으면 버틸 수는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큰 돈이 들어가진 않아서 지금은 약간은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긴 한데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주식에 그때 당시에 왜 뛰어들었냐면 사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주식을 모르면 계속 그 0. 몇 프로 그 당시에 제일 저이자여서 1%도 안 되는 이 이유를 믿고 나는 살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부동산을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또 빚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을 해야겠다 맘먹고 돈을 넣은 게 돈을 넣어야지 내가 이걸 쳐다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네, 옛날 다만 공부만 얼마라도. 해도 그죠? 그게 이제 용기를 내서 사지 않은 사람은 공부만 계속 하더라고요. 몇 년째. 네. 근데 한 주라도 사게 되면 공부의 방법도 좀 달라지고 그죠. 매일매일 그 움직임을 트래킹을 내가 스스로 하게 돼서 되죠.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도 있고 신문 기사에서 이제 관련 기업이나 이런 네, 업종 호재가 있을 때.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아 내가 조금 더 사볼까? 주가가 어떻게 됐지? 이렇게 확인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호재 기사가 나오면 실제로 주가에 영향이 가나 안 가나 그죠, 이런 거를 그죠.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약간 달라요. 네네 화가 좀 나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호재라고 좋다며. 했는데 안 올라가.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좀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는 좀 네. 확실히 맞아요. 호재가 있을 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 예를 들면 이제 실적 발표가 며칠이다 그러면 그 날짜 전부터 예상 이미. 실적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되게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올 것 같다는 보고서들이 막 나오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죠. 그리고 실적 발표를 딱 하면 더 올라요. 더 오르고. 근데 한국 주식은 조금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국 주식에 그 처음에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답이 없어 보이는 게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미국 주식도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투자를 너무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배당주, 뭐 탑 1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만 모아서 월에 저축처럼 네네네. 뭐 10만 원씩 매월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사는 게 이제 기능이 네네. 있더라고요. 네. 요즘은 또 약간 토스 같은 게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뭐 미국 우량주 뭐 탑5 뭐 예를 들면 배당주 탑5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몇 가지를 선택해서 그냥 매달 10만 원씩 뭐 이렇게 뭐 매주 얼마씩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걸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거기서는 되게 많이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같이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래도 주식에 조금씩 돈을 넣더라도 맞아요. 약간 계속 지켜볼 수 있게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는 것부터가 재테크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되게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초보자가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공부가 덜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결국 내가 판단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이제 의지해서 내가 그냥 나도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종목을 하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미국보다 한국 시장은 더 어렵고 맞아요. 한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기라기보다 더 길게 봐야죠. 완전 장장기로 봐야. 약간 우리 손자. 네. 아들의 손자 정도? 맞아요. 생각하고 우리가 꾸준히 투자한다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만큼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2014년도 2월달 기준으로 이제 10년치 수익률을 비교를 했는데 1등이 S&P 500이더라고요. 170.6%인가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근데 한국은 그 와중에 30 몇 프로가 올랐나?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영역인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 시장 지수니까 와중에 튀는 애들이 있겠죠. 뭐 에코프로나 이런 애처럼 날아가는 애들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다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좀 더 편하고 미국 시장 중에서도 종목을 선택하는 건 좀 어려우니까 S&P 500 같은 거 해도 뭐 나스닥도 워낙에 수익률이 좋고요. 근데 이제 기술주 위주니까 나스닥은 그게 불안하면 S&P 500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분산 투자를 생각해서 S&P 500 하고 그 나스닥 그 주가에 투자하는 그 두 가지를 좀 약간 정기적인 정액 적금 형식으로 가는 건 어때요? 저는 그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쌀 때 조금 더 사는 게 좋죠. 사고. 조금이라도.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이따가 좀 알려주세요. 방법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재린이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또 제일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종잣돈 자체가 없어요. 이런 분들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전략하는 거나 뭔가 이제 재테크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또 그렇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벌어야죠. 벌든 뭐 소일거리라도. 네, 뭐 작게라도 일단 벌어야 되고 번 돈에서 일단 남겨야죠. 그죠. 그래서 1,0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일단 모아 봐야지 이 돈을 모은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어서. 근데 저도 진짜 적금을 잘 못 들었어요. 네. 그 끈기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비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적금을 이렇게 열심히 들었다가도 한 번씩 크게 질르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적금이 만기가 되면은 또 뭐 살 게 생겨. 뭐 옷을 노트북을 한 대 산다고. 산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다르네. 노트북 사시고 저는 옷을 사고. 이게 약간 저는 약간 그 여기 보이시죠? 이 그러니까. IT 덕후, 네, 기기 네. 덕후.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방 하나 나요, 안에 있는 게 한 3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최소. 더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약간 기기 욕심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신규로 뭐가 나오면 자꾸 사고 싶고. 그거는 대표님이 예뻐서 그래. 예쁘니까 이제 더 이상 꾸밀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거고 나는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지금 비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저를 네네. 욕하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아닙니다. 미모의 또 저자님이시기 아닙니다, 때문에. 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을 크게 쓰잖아요. 한 맞아요. 번씩. 그러면서 적금을 깨거나 아니면 만기가 된 거를 시드머니로 가져가지 못하고 다 써버리거나 그치.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막 3년 만기, 뭐 청년 우대 이런 것들은 만기가 5년 막 이렇거든요. 너무 길죠. 너무 길어요. 유지를 못하면 혜택을 네. 다 못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만기를 짧게 짧은 거. 네. 1년짜리도 괜찮을까요? 1년도 괜찮고 더 짧은 것도 있어요. 21일 일주 적금 이런 거 있던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6천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는 사람들 약자로 와, 6천사거든요. 6천사.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정 은행을 말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우리은행에 이제 투게더 적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6개월에 6%를 주는 거예요. 네. 연 6%겠죠? 근데 이제 적금이라서 그 모은 돈의 6%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를 30명이 모아서 가입을 하면 네. 이제 연 6%를 주는 거예요. 우와. 30명이 안 되면 조금 떨어지고 네. 이자가 이런 걸 주는데 저희 카페는 이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쵸. 모여가지고 그 적금을 최대 50명까지 6%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6개인가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300명 넘게. 저도 껴주세요. 어디로 가서 가입하면 되나요? 지금 당장 저희 알려주세요. 카페로 오시면 되죠. 네, 카페 이름이 뭐죠? 제린스 라이프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6개월이니까 네. 한 달에 50만 원씩 할 수 있어요. 그럼 300만 원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하고 또 다른 상품들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좀 세워서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는 계획을 짠 거죠. 우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모아보자. 네. 그래서 6,400. 1년도 약간 기니까. 그쵸. 네, 6개월 이렇게 딱 해서 1,000만 원이 모이면 그 중에 100만 원, 그 중에 한 200만 원 정도는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자. 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자 ETF를 하나씩 찾아와라. 근데 제가 뭔가 지정해주는 거는 이제 뭐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각자 공부를 해와라. 네,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ETF를 하나 각자 정해서 찾아와서 그걸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일단 우리가 해보자. 해봐야지 사실은 이 투자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맞더라고요. 네네.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 5년 정도 하면 이제 6천사를 같이 시작한 친구들은 1억 정도의 자산이 만드는 그런 플랜을 5년 동안. 네, 와. 네. 그러면은 그냥 적금으로 하는 건 꾸준히 하면서 네네. 그 외에 또 투자를 한 거에 대한 수익이 또 생길 테니. 그렇죠. 거기 당장 가입해야겠네요, 여러분. 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네. 현금 자산이 더 있잖아요. 우리가 1,000만 원을 다 한 게 아니니까 그쵸. 그걸로 조금 더 살 수 있는 거죠. 오. 이렇게 비중 관리하는 연습도 같이 하려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재테크라는 건 사실 혼자서 공부해서 하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거나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또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계신 직접 경험자한테 배우고 따라하고 함께하면 좀 더 빨리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느끼는 게 이 투자의 세계는 정보보다도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큰 수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타이밍이거든요. 운이죠. 운과 네. 타이밍. 그렇죠. 네. 코로나19가 올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누구도 몰랐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걸 활용해서 부자가 됐고, 그쵸. 그게 그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이제 놓쳤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영화를 보면 뭐 IMF 때도 마찬가지였고, 맞아요. 늘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약간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기회가 그쵸. 오니까 그래서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한데 혼자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면서 좀 의지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투자에 약간 동지를 만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버티는 기간은 사실 투자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막 엄청 자고 일어나면 뭐 몇십 프로 오르고 이게 아니니까 그쵸. 그 동안엔 되게 외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주변에 같이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접고 여행 가고 하다가 중간에 접고 뭐 가방 사고 그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재미있게 조금 덜 외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동 구매도 좀 줄여가면서 그렇죠. 충동 구매하면 서로 말려주는 거죠. 서로 안돼 뭐 이렇게 진짜 앞으로의 길이 있어 하면서도 그렇죠.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부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2부에는요 함께 또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을 또 이번에 쓰셨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얘기 2부에서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